안녕하세요. 강팀장의 보험이야기의 강팀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가입하지 말아야 될 보험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5가지 보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CI보험, 두 번째는 변액보험, 세 번째는 갱신형 건강보험인데 실비를 제외한 갱신형 건강보험이고요. 네 번째는 간병 관련 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고객님이 호객님이 되는 5가지의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CI보험. CI보험에서 이야기하는 CI의 약자는 크리티컬 일너스로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보험 꼰대들이 치명적이라고 단어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극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대한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크리티컬을 중대한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 CI보험의 사전적인 의미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 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종신보험의 하나의 종류인데, 종신보험은 죽었을 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때에는 죽었을 때가 아니라 사실 죽기 직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때가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보완한 상품이에요. 즉 종신보험도 비싼데 여기에 옵션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더욱 비쌉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가입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상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의 정의라고 하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하면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신경쇠, 중대한 뇌졸중, 말기 신부전 등등등 여기 보여진 내용대로 보장이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 자, 봐라. 우리는 주계약에 암 진단비도 있고 뇌졸중 진단비도 있고 급성신경쇠 진단비도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굳이 암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선지급이 50%인지 70%인지 이거는 당연히 설명이 안 들어가고, 중대한 암이 무엇이고 중대한 뇌졸중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뇌졸중에 걸렸는데 보상 청구를 했는데 보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약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대한 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침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가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소외감에 관련된 암들도 보장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1.5mm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침범 정도가 1.5mm, 넓이가 아닌 깊이로 1.5mm가 되어야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대한 뇌졸중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날 경우 보험 상품마다 틀리지만은 보통 25% 이상 장애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냐면요, 혼자 밥을 먹을 수 없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의료과학 기술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완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정도까지 나타나려면 뇌졸중 중에서도 뇌출혈까지 가야지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있는데, 즉 무슨 말이냐, 뇌경색증은 당연히 보장이 안 되고 뇌출혈 중에서도 추후 후유 장애로 인해서 25% 이상 장애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험을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고서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건강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면 생명보험의 주계약에 중대한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거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액보험. 변액보험도 어떻게 보자면은 CI보험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던 보험입니다. 특히 CI보험과 변액보험, 이 두 가지 상품은 TV 매체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물론 긍정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 부정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죽하면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생명보험사의 거의 모든 보험사를 고소를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을 정도예요. 자,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적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5%에서 많은 보험사들은 최대 15%까지 사업비를 떼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업비가 약 11%나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제가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변액보험을 넣을 경우입니다. 자, 보험 계약자가 땡땡 생명보험사에 매달 100만원씩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면은 변액보험의 평균 사업비가 매달 11%라고 했을 때 11만원을 차감하게 되겠죠. 나는 100만원을 냈지만 100만원이 아닌 89만원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꼴이 됩니다. 즉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변액보험이 10%라도 이득을 봤을 경우 89만원 플러스 10%인 89,000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10% 이득을 봤다고 하지만은 97만 9천원, 즉 2만 1,000원을 손해를 본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이상 이득을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다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 언론사의 시사땡땡에서 나왔었던 자료 한번 살펴보시죠.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각 보험사별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평균적으로 각 보험사들이 수익이 10.3%나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변액보험이 10%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실제로 100만원을 냈으니까 10% 마이너스를 봤으면은 90만원이 남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사업비로 89만원이 빠졌죠. 거기서 89,000원이 또 까지니까 실질적으로는 100만원을 냈는데 80만 1,000원 남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지경이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원금 회복이 어려워지게 돼요. 이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은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보여주면서 5년 뒤, 7년 뒤면은 원금 회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 들으셨죠? 그런데 실제로 사업비 때문에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봐야지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식보다도 어렵죠. 왜냐? 얘네는 평균적으로 11%를 까고 들어가니까요. 세 번째, 실비를 제외한 갱신형 건강보험. 우선 이 갱신형 건강보험 무조건 안 좋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0세가 넘으신 여성분이나 또는 기존에 이미 보험 가입을 했는데 업셀링으로 추가 가입을 하신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좀 제외하고 볼게요. 실제로 젊으신 분들, 20대에서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비를 제외한 건강보험을 갱신형으로 가져가신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지금 갱신 예시표를 보여주고 있죠. 모든 보험사들이 이러한 형태로 갱신 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시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시표가 맞는 보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험 일을 약 14년을 하면서 이 갱신 주기표대로 보험료가 변동됐던 보험사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내려갔을까요? 아니죠. 올라가서 문제인 겁니다. 넷째, 간병 관련 보험, 치매 관련 보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간병 관련 보험인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상품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입원비용 상품과 진단비용 상품이죠. 이 중에서 입원비용 상품인 경우에는 제가 그 이전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고서 진단비용 상품만 살펴보겠습니다. 진단비용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에서 정한 등급 1에서 4급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보는데 과거에는 1에서 3등급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정한 계속된 증상, 이거는 이제 보험사와 가입 시기에 따라서 계속되는 증상이 90일이냐 180일이냐 이걸 좀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상품인 경우에는 저축형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보장을 안 받아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다. 단 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률이 99%를 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B형인 경우에는 종합보험에서 특약으로 운영합니다. 즉 이 말인 즉슨 이 특약을 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넣어야 될 특약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점점점 올라가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똑같은 증상이 90일 또는 180일 동안 지속되는 게 과연 쉬울까요? 물론 나라에서 정한 등급도 쉬운 건 결코 아닙니다. 자, 다섯째, 종신보험. 자,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사망하게 되면은 무조건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죠. 즉 사람은 태어났으면은 언젠간 죽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상품은 보장받을 가능성이 유지를 한다면은 100%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데
거기다가 종신은 저축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더욱 비싸죠. 그러면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왜 종신보험에 가입할까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죠.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처자식을 위해서 가입하는 게 종신보험일 텐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간까지만 유두리 있게 가입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림으로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세 남성입니다. 이분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첫째는 3살이고 둘째는 1살이에요. 그러면은 이분께 사망보험금은 아이들을 위한 보험금이 되겠죠. 근데 아까 그 남성분이 54세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아이가 22살이고 둘째 아이가 20살이겠죠. 이미 성인이 된 자녀입니다. 자기 앞가림은 웬만하면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약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로 인한 금전 값어치는 이미 하락했습니다. 즉 아이들이 성인이 된 시기 또는 대학교 졸업할 시기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순수 보장형으로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해져요. 하지만 멋모르고 그냥 종신보험으로만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신다. 그럼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흔히 기간을 정해놓고 사망보험금을 조절하는 것을 이제 정기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기보험과 종신보험과 보험료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주계약으로 5천만 원 넣고요. 혹시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을 했을 때에는 책임 준비금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제 사망을 1억을 더 넣었다고 묻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종신보험은 보험사 또는 상품에 따라서 약 13만원에서 15만원이라고 하는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기보험은 약 3만원에서 3만 5천원이면 가입이 돼요. 즉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자녀분들의 나이를 생각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하시면서 정기보험으로 순수 보장형으로 가져가신 거를 적극적으로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5가지 보험 상품들 중에서 혹시나 내가 가입한 보험은 없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